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 서비스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이제 김관식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관식 팀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공장 한 곳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서비스는 뭐 취약점을 직접 진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의 이제 뭐 주요 설비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취약점들을 이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안 자문과 그다음에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 인식을 제고를 하고 현장의 보안 문화를 내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여러 이제 IT 환경에서도 이런 보안 컨설팅과 같은 활동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와 다르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서버나 아니면 PC, 네트워크 스위치와 같은 일반적인 IT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PLC와 HMI 아니면 스카다와 같은 이 OT 자산에 특화되어 있는 설비와 아니면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대상은 주로 이제 PLC와 HMI와 같은 이제 공장 내 핵심 자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MES 서버 등과 같은 이제 네트워크 전반을 점검하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넷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취약점 점검하는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MES나 PLC, HMI 등과 같은 이제 스마트 공장 설비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관리 물리 기술적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안 자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한 전체적인 결과를 분석을 해서 개선 가이드와 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재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세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교육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탐지된 취약점이 있으면 그런 취약점들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해서 공장에 대한 보안 동향이라든지 사례를 공유를 하고 스마트 공장에 특화된 보안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뭐 랜섬웨어 대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는 우선 점검 방법은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뭐 실제 점검 방법은 이제 뭐 장비하고 시스템 기술을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 테스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뭐 스위치라든지 MES 서버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도구를 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8가지의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도구를 모두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도구 선정이나 활용 범위는 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문서 검토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뭐 사내에 정책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요. 혹은 뭐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담당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터뷰를 통해서 OT 자산의 목록 등이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 이제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를 하는 게 이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 서비스의 주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 서비스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우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사전 조사 단계가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현장의 보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점검 일정을 협의를 한다든지 장소를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점검 범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스마트 공장이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뭐 서버와 같은 뭐 일반 IT 자산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하게 점검하는 대상은 MES, PLC, HMI 등과 같이 스마트 공장을 이루는 핵심 설비하고 네트워크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조사 단계를 통해서 진단 전에 점검 계획 등이라든지 대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초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점검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상이 확정이 되면은 그 실제 보안 점검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나 물리적인 항목들, 뭐 예를 들어서 출입 통제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부터 해서 MES나 생산 PC, PLC와 같은 뭐 공장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도구 앞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보안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취약점 스캐닝을 정량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고 분석해서 중요한 이슈는 실시간으로 공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까지 진행이 되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자문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검 결과를 종합을 해서 위험도별로 취약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보안 정책이라든지 뭐 가이드 문서를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이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현장 담당자의 뭐 Q&A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1년의 활동을 이제 하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뭐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공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안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데이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이번 지금 이제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전반적인 점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운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일 수 있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구조나 아니면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존에 앞서 뭐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기존의 공장들은 요 밑에 보이는 OT라는 영역하고 위에 보이는 IT라는 영역이 사실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IT에서 엑셀로 어떠한 생산 정보들을 생산 필요량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공장에다가 전달하면 공장은 그 엑셀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IT 영역과 아래에 있는 OT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점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OT로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뭐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공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하면 보안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지금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영역도 존재하고 OT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점검하기 위해서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물리라고 해서 총 6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OT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 스위치나 라우터와 같은 이 OT를 이루는 전 인프라 어떤 인프라 성격을 가진 자산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을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 운영 장치라고 하는 것은 HMI나 스카다와 같은 어떤 제어 설비와 부분들을 이제 운영하는 장치들을 점검하기 위한 한 7가지 영역들을 이제 저희가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T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을 뭐 PLC라든지 아니면 RTU와 같은 HMI나 스카다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장치를 점검하는 부분을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점검은 총 이제 체크리스트와 같이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제공해 주신 문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yes or no 이와 같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점검에 사용되는 기술을 오른쪽에 좀 배치를 했는데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하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어 프로토콜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넷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이제 점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총 4가지로 크게 나눠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 물리 취약점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조직 차원의 보안 정책 혹은 절차가 제대로 수립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뭐 없는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있는 공장들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안 정책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CCTV와 같은 이제 CCTV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직접 이제 저희가 환경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문자나 아니면 외부 입력, 외부 인력을 관리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문서가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첫 번째 관리 물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OT 인프라 장비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래서 뭐 ERP라든지 MES라든지 이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에 배치된 뭐 서버와 네트워크, 뭐 스위치, 라우터 등 방화벽 등의 설정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서비스나 포트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뭐 기본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펌웨어 버전에 대한 패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운영 장치라고 해서 HMI나 스카다 서버와 같은 운영 장치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버전이 현재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뭐 불필요한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정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션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설정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그나 감사 추적과 같은 부분들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저희가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T 제어 장치 부분에서는 PLC나 RTO 등과 같이 실제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제어를 하는 장치를 점검을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PLC에 배포되어 있는 펌웨어라든지 아니면 기밀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암호화를 미적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격 접근에 대한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어 로직의 백업, 복구,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IT 시스템에서의 보안 컨설팅하고의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은 관리 물리 취약점은 매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T 인프라부터 해서 OT 제어 장치 취약점 부분까지는 이 스마트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공장이 스마트 공장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뒤에는 이 보안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점검 도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어떤 도구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 리빙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검 도구는 총 8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퍼징 테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퍼징 테스트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기에 많이 활용하는 점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취약점이 알려지면 그 취약점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사용하는 PLC 모델명이나 아니면 PLC 제조사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그 모델명에 알려진 취약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이 퍼징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알려지지 않은, 기존에 탐지하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우리 공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저희가 환경 조사를 할 때 이러한 필요 여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패스워드 크래킹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스마트 공장을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스마트 공장이 도입이 되면서 키오스크가 같이 도입이 되고, 근데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면서 유선 설비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무선 네트워크로 이제 키오스크와 IT 시스템이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으니 무선 와이파이를 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디폴트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밀번호가 굉장히 쉽게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크래킹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무선 랜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망분리 점검 기술이라고 해서 뭐 OT망하고 IT망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이상 징후는 없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망분리 점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 보통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 외주 용역을 줘서 MES 서버 같은 부분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요청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아예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MES를 개발을 직접을 하는 스마트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정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내에 어떠한 취약점이 없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징후 탐지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OT 프로토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비정상 패킷 행위를 식별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돌아다니는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OT 자산을 뭐 식별하기도 하고 그 안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같이 물린 스캐너가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캐너가 탐지한 알려진 취약점들 그리고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적인 내용 중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OT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PLC에다가 어떠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부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액티브 방식보다는 패시브 방식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그 속에서 취약점을 탐지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쿼리로 액티브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들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에 물려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스캔을 액티브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사를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저희는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선 원데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방문을 해서 하루를 이제 같이 점검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오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는 점검 환경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고 그다음 어떠한 자산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려하거나 혹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지 우선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주요 설비에 대해서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취약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결과를 교육 형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하루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루로 이제 보안 점검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이제 총 9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안 정책을 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공장에서 운영하는 제어 설비에 대한 보안 설정을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